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7권. 고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 천리장성의 비밀은? 토산을 어떻게 빼앗을까?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시성 안에서 당나라군 쪽으로 화살이 수도 없이 날아왔습니다. 도끼를 닮은 화살촉은 일반 화살촉보다 2배나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먼 곳의 적도 정확히 쏠 수 있었고, 날이 여러 개 달린 화살촉은 당나라군의 가슴을 후벼파며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벽으로 다가가려던 당나라군은 비명을 지르며 픽픽 쓰러졌습니다. 운제를 타고 올라가서 공격하라! 화살 때문에 성벽에 다가갈 수 없었던 당나라군은 운제를 타고 올라가 성 안쪽을 공격하려 하였지만 안시성의 성벽이 워낙 높고 험준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쏟아지는 고구려군의 화살을 맞고 고슴도치가 되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포차를 한 줄로 세워라! 이세적의 명령에 당나라군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돌덩이를 포차에 싣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한꺼번에 수십 개의 돌덩이가 포탄이 되어 안시성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돌덩이는 미리 쳐놓은 그물에 걸려 성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놈들, 돌포탄을 막으려고 그물까지 쳐놓다니. 포차를 뒤로 옮겨 더 멀리서 쏘아라! 멀리서 날아온 돌덩이가 성에 부딪히자 그 충격으로 성벽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 자리에 곧바로 목책을 덧대며 끈질기게 당나라군을 막아냈습니다. 퇴각하라! 이세적이 이끄는 부대가 물러나자 잠시 후 장손무기가 이끄는 부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당나라군은 수많은 부대가 서로 교대해가며 하루에도 6차례에서 7차례씩 안시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또 졌단 말이냐? 배야, 안시성은 성벽이 험준하고 높습니다. 게다가 안시성 놈들이 어찌나 똘똘 뭉쳐 막아내는지. 천하의 이 세민을 이런 산구석에 한 달씩이나 처박아 놓다니. 당태종은 무서운 증오와 결의로 불탔습니다. 그때 부보개라는 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폐하, 안시성을 부술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잠시 기 좀. 과연 좋은 방법이다. 이제부터 그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라.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당나라군은 즉시 안시성을 공격할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안시성에서도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성주님, 당나라 놈들이 수상합니다. 성주는 막루로 올라가 당나라군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아니, 저놈들 토산을 쌓는구나. 토산이라고요? 그렇소. 당나라군이 우리 안시성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성벽이 단단하고 천연 요새인 탓도 있지만 성체가 높아 올려다보며 공격해야 하기 때문이요.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데 이길 수 있겠소?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굽어보며 공격하기 위해 토산을 쌓는 거로군요. 그렇소. 성벽 둘레에 목책을 높게 쌓도록 하시오. 한 층으로는 부족하니 2~3층 더 높게. 당나라군과 안시성 사이에는 더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한 기묘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주님,
당나라군의 토산이 완성된 모양입니다. 곧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50만 명이 동원된 토산은 무려 60여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안시성보다 두 사람의 키 높이만큼 더 높은 토산의 꼭대기는 마치 운동장처럼 넓고 평평했습니다. 놈들이 토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토산을 빼앗아야 하오. 하지만 어떻게? 어서 지원군을 요청하라. 우리는 여기서, 지원군은 뒤에서 토산을 에워싸고 공격하면 당나라군도 꼼짝 못할 것이다. 얼마 후 밤하늘에 노란 빛이 떠올랐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했다는 신호다. 공격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고구려군은 당나라군에게서 빼앗은 포차에 커다란 돌덩이를 실어 토산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바람에 토산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높다랗게 세워져 있던 목책을 한꺼번에 토산 쪽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고구려군은 목책을 다리 삼아 일제히 토산 위로 건너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나라군은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토산 위아래에서 공격하는 고구려군의 창칼에 쓰러져 갔습니다. 자, 이제 토산은 우리 고구려의 것이 되었다. 당태종, 이보다 비참할 수 있을까? 뭐? 토산을 빼앗겨? 당장 부보개를 잡아오너라! 당태종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토산 책임자 부보개의 목을 베었습니다. 누구든 물러서는 자가 있다면 내 칼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당나라 군사는 두려움에 떨며 3일 동안 맹공격을 퍼부었지만 안시성은커녕 토산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토산을 빼앗긴 탓에 또다시 낮은 곳에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전 준비를 하라! 내가 직접 지휘할 것이다! 당태종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안시성 밑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을 가르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당태종은 왼쪽 눈을 부여잡고 미친 듯 땅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쏜 화살에 맞은 것입니다. 폐하! 폐하! 어서 폐하를 모셔라! 그때 병사 한 명이 긴급히 달려왔습니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비사성 주변의 성과 건안성에 있던 고구려군이 안시성 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성의 고구려군도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폐하! 더 이상의 싸움은 무리입니다. 그만 물러나야 하옵니다. 자칫하다가는 돌아갈 길조차 막힐 것이옵니다. 예, 폐하. 안시성에서만 3개월이 넘게 발목이 잡혀있는 바람에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게다가 추위까지 겹쳐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사옵니다. 분하다. 당태종은 두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폐하, 퇴각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당태종 역시 지금 가진 식량으로는 열흘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제 안전한 퇴각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요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오나 폐하, 지난번 요택을 건너올 때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다리를 모두 불태우지 않았사옵니까? 아무런 장비도 없이 요택을 건너는 것은 무리이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한시라도 빨리 고구려 땅에서 벗어나야 하니 일단 요택으로 가자. 9월 18일,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당나라군은 퇴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당나라 놈들아, 어딜 도망가냐? 공지가 빠졌냐? 안시성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연개소문에게도 당나라군의 퇴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망리지, 당나라군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지금부터 도망가는 당나라군의 맨 뒤를 칠 것이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수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요택은 저놈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안시성 성주와 5천여 명의 고구려 군사들은 연개 소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편 요택의 당나라군은 퇴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타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진흙밭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80리나 펼쳐진 진흙밭에서 수레와 말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당나라군은 추위에 벌벌 떨며 진흙밭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망리지, 저기 좀 보십시오. 당나라군은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늪지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살을 쏘아라! 우리 고구려 땅을 빼앗으려 한 저 도둑놈들을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 추운 겨울, 진흙밭에 빠져 고구려군의 화살바지가 되어버린 당나라군. 그때 그들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기 당태종 이세민이 있다! 그 난리통에 황제의 옷을 입은 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말채찍을 이용해 나무에 매달린 채 진흙밭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꼴 좀 봐라.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면서 거만하게 굴던 이세민이 지금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구나. 저놈을 사로잡아라!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이 당태종을 잡으려는 순간 당나라 장수가 당태종을 구해 달아났답니다. 그날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자신들이 고구려군에게 크게 패배한 것을 숨기기 위해 10만 명 중 겨우 2천 명 정도만 죽은 것으로 역사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소와 말의 70%에서 80%가 요택을 건너다 죽었으니 살아남은 당나라군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민족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만세! 그동안 모두들 고생하셨소. 특히 고원부 장군, 당나라의 토산을 빼앗는데 큰 공을 세웠소. 장군 덕분에 이길 수 있었소. 아닙니다. 성주님 덕분이죠. 그리고 을도 영감의 공이 큽니다. 을도 영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 그저 맡은 일에... 그때 옆에 있던 모두루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희 백성들이 목책을 만들고 물도 나르며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공이라 하셔야죠. 그래, 한마음으로 적을 이겨낸 고구려 모든 백성들 덕분이다. 모두들 오랜만에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고구려군의 탁월한 전략을 빼놓을 수 없지요. 적의 진로와 허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하고 시간을 끈다. 참으로 기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옳소. 그런데 성주님,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셨습니다. 모두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빠뜨렸단 말이냐? 성 말입니다. 성? 만약 요수 동쪽 천리에 걸쳐 세워진 우리 고구려의 탄탄한 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시성 만세! 고구려 천리장성 만세!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성과 성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적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던 고구려의 천리장성. 그것은 고구려 700년 역사를 지켜낸 위대한 힘입니다.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7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